그리고 케미칼 멀티, 뭐 가스 종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체 종류에 따라서 아니 PCW는 유체가 물이고 가스 필터는 유체가 가스겠죠. 케미칼은 이제 유체가 케미칼이니까 얘는 산화 인증을 받더라도 조금 더 월종이 아닌 갑종. 월종 갑종 혹시 아시나요? 자세히 모르는데 갑종이 더 까다로운 것만 알고 있죠. 예. 월종은 이제 에어라든지 N2만 월종이고요. 나머지 다른 가스 종류나 그 케미칼 종류는 다 갑종이에요. 그러니까 갑종이 조금 더 검사가 많아요. 아시겠지만 월종은 나중에 그 내학 검사만 받으면 돼요. 뭐 산화 접수는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고 선택적으로. 그리고 탱크는 이제 칼럼도 일종의 탱크예요. 탱크 칼럼 원액에 들어간 칼럼도 뭐 칼럼이라든지 그냥 일반 뭐 누구나 김성진 프로가 90코리아에서 받아오는 그런 탱크를 일반 탱크 그런 탱크 그리고 이제 스키드가 이제 제일 비싸고 좀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네, 좀 제일 비싸고. 왜냐면 스키드는 이제 이 멀티 하우징이랑 하우징 메인 그 부품이 멀티 하우징 그리고 멀티 하우징 연결하는 이제 메인 밸브 그리고 이제 배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밑에 한 프레임에 다 올려요. 프레임에 올려가지고 프레임에 올리는 이유는 이제 고객사 사이트에 가서도 이게 저희가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유닛을 바로 그냥 이쪽에 연결하면 쉽잖아요. 고객사 사이트에서 하우징 그 앙카 받고 또 밸브 연결하고 또 배관 연결하면은 이 공사가 또 거기서도 또 일이 그 공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키드에 딱 얹어서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연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주로 이제 가스를 만드는 회사, 뭐 DIG 에어가스라든지 린데, 에어프라닥 이런 데서는 대부분 이거 스키드 형태로 그냥 딱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유닛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스키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이제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분을 가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제가 따로 자료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잖아요. 스키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키드가. 보면 이제 스키드는 일반적으로 케미칼에서는 사용 잘 안 해요. 주로 가스 쪽에. 왜냐면 가스하고 케미칼의 틀린 점이 제일 큰 틀린 점이 유량. 가스에서는 유량 단위를 유량 단위가 보통 뭐 1000, 작은 거는 1000, 큰 것들은 4만, 우리가 제일 크게 한 거는 12만까지 해봤어요. 근데 케미칼은 유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5? 다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유량이 이게 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왜냐면 안에 들어간 엘리멘트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가스는 크죠. 잘 통과하니까. 근데 케미칼은 아무래도 가스보다는 통과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나오는 아웃단에 나오는 액의 양이 적겠죠. 그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아웃단에 나오는 양이 많냐 적냐. 가스는 숭숭숭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튼 스키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멀티 하우징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중간에 메인 밸브 이거는 뒤에까지 또 연결이 돼 있네. 이건 이제 코스 말이죠. 고객사가 뒤를 어떻게 구성해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메인은 이제 하우징, 메인 밸브, 배관, 인단, 전단, 아웃단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이에요. 이 밸브의 종류는 이제 벨로우즈 밸브, 볼 밸브, 그리고 버터플라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부터 비싼 거예요. 벨로우즈 밸브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볼 밸브,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가 제일 쌉니다.
납이. 돈을 많이 들어. 예.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리크의 위험성은 버터플라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산소 같은 데서는 버터플라이를 잘 안 씁니다. 그리고 특히 버터플라이는 이 전단에만 쓰고 후단에는 대부분 벨로즈.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비쌌거든요. 벨로즈 엄청 비싸잖아요. 응. 맨날 뭐 최근에 받아봤는데. 300에 400에 몇천만 원씩 하잖아요. 하우징 가격은 똑같아. 네. 네. 처음 쓰더라고. 컴퓨터 써. 아, 나 이 벨로즈 때문에 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벨로즈 밸브 만드는 업체 지금 알아보고 있어. 아. 나도 지금 괜히 짜증나가지고 너무 아, 비싸게 주니까. 그래서 그 경도 거기서 그래서 그 부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베스트 단가 알아보고 있다고 전화 그때 통화하는데 내가 근데 내고 해달라는데 3%인가 내고 해줘가지고 아 진짜. 우리 1억 이상 발주하는데 아무튼 그게 아무튼 다른 얘기인데 네네네. 다른 아, 업체 너무 비싸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네. 비싸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주로 이제 에어나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사용된 유체는 크게 이제 CDA라고 이 클린 드라이 에어의 준말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CDA란 말 많이 쓰거든요, 반도체 쪽에. 클린이라는 거는 안에 에어 안에 파티클이 없다. 그리고 드라이라는 거는 이 에어 안에 수분이 없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에어는 파티클도 없어야 되고 수분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다 수분을 잡아주는 애들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라인 안에 들어가. 그게 클린 드라이고,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아르곤, O2, 뭐가 있나? 헬륨, 6대 그 말씀해 H2. 주신 이게 5대 가스고 CDA는 사실은 에어니까 가스라고 얘기는 안 해요. 이게 이제 공정 5대 가스입니다. 이 가스들을 필터링 하기 위해서 이런 스피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에어하고 N2잖아. 에어 중에 제일 많은 게 N2잖아요. 그러니까 N2 쪽에 들어가는 그 스키드의 그 뭐라 해야 될까? 크기가 제일 커요. 스키드가. 그리고 이런 애들은 좀 대부분 이제 스몰 사이즈입니다. 스몰 사이즈. 왜냐면 얘네들도 다 에어 중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양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필트레이션 한 거다 보니까 에어에 가장 많이 있는 N2가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필터가 가장 많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 애들은 조그만 스몰한 그런 스키드가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얘를 많이 쓰더라고요. 희한하게 2차 전지 쪽에서 오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양극재에 만드는 과정에 산소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O2 스키드를 하면서 나도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는 반도체 쪽을 우리가 주로 우리 MF테크는 반도체 쪽에 많이 납품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컸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저희가 스키드 숫자로 납품하다 보니까 오토 쪽에 스키드를 많이 납품했어요. 그때 좀 N2만큼 좀 크더라고요. 스키드 사이즈.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가 더 읽었죠? 스키드. 네. 이거 구성 얘기가 더 읽었죠? 네. 근데 이 필터가 지금 여기가 인이에요. 여기가 인이고 보통 인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고 아웃이 이렇게 뒤로 가고 여기가 1차, 2차 필터. 여기 들어가서 한번 필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서 2차. 보통 1차, 2차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1차 프리필터. 1차 필터 우리는 프리필터라고 해요. 이쪽 바닥에서는. 그리고 2차 필터를 여기는 파이널 필터. 왜 이렇게 쓸까요? 왜 앞에 프리필터를 쓸까? 그냥 얘만 있어도 잡을 텐데 파이널. 혹시 몰라서. 이런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에어가 좀 더러운 거야. 안에 파티클이 많아. 그래서 보통 파이널은 저희가 0.003 마이크로의 사이즈를 잡을 수 있는 필터를 씁니다. 가늠이 잘 안 나죠. 네.
사람 머리카락 두께가 몇 마이크로 같아요? 알고 있었는데 가만. 까먹었죠. 네. 70 마이크로 정도 돼요. 맞아요. 사람 머리카락 두께가 70 마이크로인데 우리가 이 안에 넣는 필터는 0.003 마이크로의 크기의 파티클을 잡는 필터를 파이널로 꽂습니다. 네. 저걸 알았어요. 근데 엄청 들어온 애가 오는데 엄청 조밀한 필터가 바로 요 앞에 있으면 그만 막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들어온 경우에는 이때는 대부분 1마이크로 정도 씁니다. 1마이크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전처리 개념이죠. 전처리 개념. 예. 한번 들어 좀 큰 애들 한번 싹 걸러주는 거지. 예. 왜냐면 필터 가는 것도 필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N2를 반도체 공장 안에 계속 집어넣고 있어. 근데 필터를 갈아야 돼. 필터를 갈려면 이 밸브 잠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N2가 안 들어가게. 그리고 이 뚜껑 열어야 되잖아요. 이 뚜껑 열어가지고 갈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공정 스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필터를 가는 건 상당히 안 좋아요. 그 공정 노출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 맡겼을 때는 공정 스탑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또 병렬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맡겼으면 얘 하나는 스탠바이인 거예요. 스탠바이. 하나는 가동 안 해요. 하나만 가동하고 얘가 막혔다. 그러면 얘 밸브를 잠가. 그러면 유지 보수를 하고 얘는 열어줘가지고 얘는 또 가동을 하고. 임시방 플레이. 네. 그러면 그쪽에서 쓰는 스키드는 거의 병렬이라고 하는 건가요? 스키드는 다 병렬입니다. 네. 거의 99% 병렬이에요. 네. 다만 이제 이거는 틀릴 수가 있어. 1차, 2차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냥 파이널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깨끗한 애들이 가면. 네, 그렇죠. 네. 근데 병렬은 무조건 거의 99% 해야 돼. 아니면 나중에 필터 막히면 멈춰야 돼. 라인 자체가 멈추는 거잖아. 그렇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도 할 말이 떨어지면 그 필터 안에 어떻게 장착됐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저기 쓰는 벨로즈 밸브도 316을 써야 되는 건가요? 아, 예. 그 보통 이제 아까 에어하고 예. N2까지는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공사 많이 씁니다. 예. 이런 배관들, 하우징들. 그러면 예. 그 벨로우저 자재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배관 자재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보통 O2는 거의 99% 316L을 쓰고요. 왜냐면 좀 산화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소, 헬륨, 알고. 아르곤 이런 애들도 316L 써요. 왜냐면 그 사이즈도 작고 하니까 좀 내 화학성이 좀 316L을 주로 씁니다. 근데 얘네들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되니까 상공사 주로 쓰고 316L이 상공사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비싸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전철이니까 버터플라이 쓸 수도 있다. 돈 아끼려면. 그래서 대신 요거는 거의 100% 벨로즈 써요. 근데 여기는 또 돈 아끼려고 벨로즈 쓰는 경우도 또 있어요. 디아지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거의 99% 벨로즈. 누설되면 안 되니까. 아,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일단 제일 중요해.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필터 어떻게 장착됐는지. 이거 이제 혹시라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거나 그 스키다는 것 자체가 멀티 하우징을 조립한 거니까 멀티 하우징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멀티 하우징 안에는 이런 이제 엘리멘트가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세 개가 붙어 있잖아요. 보이죠? 여기 연결. 네. 이거는 이제 세 개가 붙어 있으면 얘는 이제 30인치 필터다. 그 에어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30인치를 거의 99%서 30인치를 씁니다. 아, 연결한 거 보면 저렇게 긴 게 있는 게 긴 게 있는 게 아니고 연결한 거예요. 아, 10인치를. 그리고 유량이 작은 애들 있죠. 네. 그 산소나 아까 그 밑에 애들, 아르곤, 헬륨 이런 애들은 이제 30인치까지 안 쓰고 20인치나 10인치. 유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처리할 프로 레이트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개 꽂냐에 따라서 이 하우징이 얼마나 많은 유량을 처리할 수 있냐가 결정이 돼요. 많이 꽂으면은 하우징도 당연히 커지겠죠, 동체도. 동체가 커지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유량도 많아집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해가지고 제안을 해야 됩니다, 고객한테. 아 진짜요? 네. 고객은 이제 예를 들어서 빨리 나 견적을 줘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 주고 있는데 이렇게 문의를 해요 나한테. 비현재 에어가스가 문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옵니다. 야, 난 이런 걸 원해. 그러면 나한테 도면이랑 견적 줘 이렇게 오거든요. 딱 유량만 와요. 유량 4만, 이거 4만이네. 그리고 원스피드 두얼 하우징, 두얼 하우징 양 병렬, 네. 1, 2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 압력, 운전 압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전후단 벨로즈 쓰네요. 전후단 비싼 거 쓰는 거고. 배관 사이즈는 400A. 아, 요건 친절하게 정해줬네. 400A. 배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처리할 수 있는 유량은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분석 밸브 4개. 그리고 배관 재질은 이제 304로 하고, 그리고 안전 밸브도 이걸로 하고, 필터는 0.003 마이크로 써라. 네. 아까 말씀하신 0.004.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걸 보고, 아, 이 정도 유량을 처리하려면 30인, 아까 유량 많은 경우에는 30인치 쓴다고 했잖아요. 네. 이 유체가 왜 안 나오지? 여기 한 아무 깨먹었구나. 아, 이게 CDA. 이 CDA 있죠? 아까 에어라인. 에어라인 프리드라이. 네. 그러면 이제 4만을 처리하려면 하우징 안에다가 30인치짜리를 이제 몇 개 꽂아야 될까를 이제 저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30인치 쓸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30인치. 그리고 밑에 오링이 있죠. 네.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네. 우리 두 개 있는 데는 하나만 빼요. 아, 두개 들어갔구나. 우린 두 개 들어갑니다. 아, 씨, 마음이 삐뚤어졌네.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끼는 게뭐 돌려 끼는 거였구나. 필터를. 여기 누름판 눌러야 되니까 뭐가 하나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오링 보면 이게 오링 사이즈가 구매니까 이제 알 거예요. 이게 이제 둘둘둘 오링을 씁니다. 둘둘둘. AS 네. 몇만 해가지고 이 둘둘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주로 쓰는 게. 이게 막 날개가 있는 게 있어. 날개가. 하우징. 이게 끼우는. 끼우는 거. 아, 그래서 두 그때- 타입인 거구나. 예. 아, 무조건 다 끼우는 게 아니구나. 이 끼우는 거에는 오링이 둘 6 오링을 써요. AS. 둘둘 6 들어봤죠? 네, 둘둘육은 누가 더 커요 오링이? 둘둘 둘둘육? 둘둘 6이겠지 당연히. 이게 더 커요 둘둘 6이. 네, 오링 지점이 더 큽니다. 네. 네. 대신 얘는 이제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뿔이. 그리고 이제 누름판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 조금 더 예쁘다. 아까 장 기사님이 보여주셨어요. 아, 네, 보여주셨어요. 30인치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것 둘 중에 어떤 걸 쓸까 고민을 또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주로 이걸 씁니다. 둘둘 6을. 죄송한데 차이가 그 위에 꼽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무름판인 거랑 차이가 뭐 있는 거예요? 더 이게 아무래도 끼우니까 더 잘. 아, 요거요? 네.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 네네. 주로 요거는 끼우니까 네. 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밸브를 잠갔을 때 네. 임시적으로 잠갔을 때 보통은 얘가 요렇게 압력을 받는데 네. 일반적으로 운영 중에는 요체가 요렇게 지나가요. 네. 나중에 하우징에 보면 알겠지만 이걸 이제 인 아웃이라고 하는데 여기 운영 중에 어디선가 이머전시로 그 밸브가 닫혔어. 네. 그러면 압력이 요렇게 반대로 갑니다. 이거, 아, 잠그니까. 예.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이게
그 필터가 튀어나갈 수 있어요. 이게 꽉 잠겨져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경우가 주로 가스에서 많이 생겨요. 케미칼에서는 유량이 작으니까 그렇게 이런 위험이 없는데 가스에서는 이런 애가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뿔이 있는 타입을 많이 써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지. 그리고 이 구경도 더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처리할 수 있는 유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차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같은 유량이 흐르더라도 얘가 차압이 많아요. 차압이 나중에 차압 설명드릴게요. 네. 아무튼 많은 유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44만 누베를 처리하려면 이런 타입은 대략 겐토 때려가지고 한 80개를 써야 돼. 겐토로 하우징 80개를 꽂아야 돼.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 한 65개 정도만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 많이 나요. 은근히. 이게 어떤 원리냐면 신기하다.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왜 많이 차이가 나냐? 그 무릎판 보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링 사이즈 맞게끔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계속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서 얘는 400A라고 정해줬으니까 일단 400A로 합시다. 인아웃 400A 여기 아웃 400A 이제 둘둘둘의 경우 둘둘둘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해하기 쉬워야 되니까 둘둘둘의 경우 아무튼 얘 면적이 작을 거 아니에요. 둘둘육보다는. 네. 그러면 얘 면적을 전체 합쳐봐. 그러면 전체 합쳤을 때 이제 동그라미가 전체 합쳤어요. 그러면 약간 400A보다 조금 더 작아질 거예요. 구멍을 다 합쳤을 때. 그러면 유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개념이냐면 약간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씨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얘가. 근데 얘를 만약에 아까 둘둘육을 썼어. 둘둘육을 써가지고 둘둘육을 쓰면 다 원 합치면은 일단 그 같은 수량을 꽂는다는 전제하에서 이거보다 더 크겠지. 이게 그쵸. 원이 전체 면적이. 그렇죠. 그러면 이 병목 현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저기가 많으니까 예. 더 크니까. 더 크니까. 방향이. 그러면 얘가 저항이 더 많겠어, 적겠어? 저항을 저항이 더 적죠. 그렇죠. 차압이 저항이에요, 저항. 네, 저항이 적다는 거는 인하고 아웃의 압력차가 적다. 그래서 저항이 적다.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출구가 넓으니까. 출구가 넓으니 병목 현상이 높아지니까. 네. 나갈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항이 적다는 게 좋다는 의미시죠? 좋죠. 숭숭 나가니까. 네. 이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사람들한테 스모을 수 있습니다. 왜 둘둘육이 유량을 많이 처리하고 차압이 적게 걸리는지 이런 원리거든요. 병목 현상을 줄여드니까. 후임 뭐 질문 하나 드리는데 그러면 그 아까 한 65개에서 80개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필터가. 네. 그럼 그거를 1층으로 다 꼽습니까? 아니면 1층, 2층으로 꼽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나요? 다 그냥 같은 라인을 꼽아야 되나요? 그렇죠. 다 같은 라인에 뽑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 만약에 미들 중간판은 하나입니다. 하나. 어떤 하우징이든 하나. 네. 하나에만 다 꽂아야 돼요. 65개든 80개든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유량이 많아지면 이 다이아가 커진다는 얘기죠. 다야 커지죠. 네. 1층, 2층은 안 됩니다. 네. 근데 뭐 100개까지는 괜찮아요. 100개까지는 뭐 PCW는 뭐 150개 이렇게 꽂는데. 네. 이거는 한 60에서 70개 사이로 꽂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해가지고 이제 견적을 줘야 돼. 많이 급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이제 저렇게 해서 스킬을 견적을 주면 돼요. 밑에 컨셉까지 정해놨구나. 이렇게 하우징 2개.
그럼 그 탱크에 압력계만 있으면 되는 거네 배관에. 굳이 온도계까지는 필요 없죠. 이건. 온도에? 네, 온도계는 필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온도 컨트롤은 고객사 스코프예요. 그 저희 인단에 들어오는 이제 에어의 온도를 컨트롤해 주는 거는 이제 저희 스코프이 아니고 고객사 스코프이고, 우리는 이제 차 네. 그리고 필터레이션 요것만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최대한 차압이 안 걸리게 필터 하우징을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또 돈 아끼려고 입찰에 이기려고 하우징에 이제 필터 수량을 적게 하면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야 이건 너 스펙 아웃이야. 근데 그냥 안 되죠. 그러니까 인쪽에 압력계가 있고 아웃쪽에도 압력계가 있고. 아 그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잠깐만. 그렇게 안 돼 있고 하우징 하나에 인아웃을 연결해 놨어요. 아, 그래서 차만 볼 수 있게끔. 아, 여기 있나? 아 여기 조금 나와 있나 보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차만 보는 거죠. 인 여기가 인이잖아요. 여기 네. 아웃. 네. 이게 보면 이제 인하고 아웃의 압력 차이를 이쪽에 볼 수 그 있어요. 차압이 얼마나 나나? 예. 아, 차압이 안 나는 게 좋은 거. 그렇죠. 예, 안 나는 게 네. 좋은데. 이거는 하우징은 이것도 돈 아끼려고 하나를 안 썼네. 바이패스 하나. 원래는 이렇게 하나 놓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줘야 되거든요. 예, 이런 도면 수정도 여러 번 합니다. 파이널로 제작하는 전까지. 이게 필터 실제로 이제 우리는 폴사 대리점이기 때문에 이 필터를 엠폴론이라는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필터예요. 미디어는 이제 PTFE 멤브레인으로 되어 있고, PP 오링은 이제 바이톤, 일반적으로 TV 오링 아니면 바이톤. 그리고 0.003 마이크로 10의 구성. 그러니까 0.003 마이크로를 99.99999가 10개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잡을 수 있다. 10의 구성 그런 의미예요. 9가 10개다. 10의 구성. 필터레이션 에어리아 뭐 이런 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기 너무 이게 딥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네네. 이런 게 있다. 그냥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안에다 꽂는구나. 네. 홀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그에서 필터 반도체 쪽에 이제 필터를 쓰는 제일 고급 메이커 2개 중에 하나예요. 탑2. 인텔레스. 또 하나는 뭐예요? 죄송한데. 인텔레스. 인텔레스? 네. 그것도 해외 건가 보네요. 다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못 만듭니다. 아직 그 정도예요. 네,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0.003이 아니고 뭐 가스 쪽에서 그냥 0.01까지는 해요. 아, 0.01이에요. 차이가 엄청 나는 거야. 그것도 이제 말이 0.01이지 개런티 해라 그러면 뭐 이 정도 원래 다 0.01 하잖아요. 뭐 이렇게 데이터는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저희 필터라는 게그 뭐 청소를 하거나 해서 재활용 할 수는 없는 거죠.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안에 왜냐면 네. 그 메탈은 네. 이렇게 거꾸로 물로 이제 그 오실을 줘가지고 세척해서 다시 쓰긴 해요. 메탈 필터는. 네. 근데 얘는 수지잖아요. 네. 그건 제약은 안 됩니다. 이거 꺼내 보면 지금 하얗잖아요. 여기 네. 엄청 새까매요. 진짜 이번에 우리 필터 교체 공사 한번 하러 갔잖아요. 네. 필터 완전 까만색이 돼 있어요. 네. 몇 년 동안 쓰면 그 0.003 엄청 작은 파티클을 엄청 오랫동안 잡은 거지. 저걸로 공기청정기 만들면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만들기에는 너무 비싸지. 얘가. 네, 그렇긴 한데. 30인치 하나당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받는 가격이 한 50만 원, 우리가 팔 때는 한 70만 원 정도 팔고요. 와. 근데 여기에 이제 소재가 PFA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게 30인치가 한 2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와. 소재가. 이 정도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유체 흐름은 아까 아셨죠? 여기가 이쪽에 인이면 이쪽에 이런 필터가 많이 27이면 아까 파트 넘버 했지만 KA
27 이렇게 시작하면 필터가 22개 장착되어 있는 건 이제 네. 전 시간에 교육 받았죠. 네. K01 한개요. AK 다시 3 G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이제 앞에 있는 거면 이제 이게 30인치 3이면 네. 뒤에 노즐 사이즈 나오고 뭐 네. 블라블라 나오고 오린 재질 나오고. 오린 재질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유체가 이쪽 필터 꽂혀 있으면 이제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 막 엄청 쌓이는 거죠. 이게 저희가 파는 거의 90%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간혹 그 요렇게 또 필터레이션 되는 거 있어요. 간혹 거꾸로 가는 필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아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이게 거의 90% 이상 이렇게 하는 거다. 아까 유량이 많은 게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거꾸로 가는 건 거꾸로 가는 건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는 계속 제가 그 0.004 파티클 사이즈 얘기하잖아요. 파티클을 잡는 거는 거의 99% 이렇게 가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수분을 잡는 애들이 있죠. 공기 중에 수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수분을 잡는 애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거꾸로 가요. 거꾸로. 어떤 식으로 되냐? 그걸 이제 코알레이션이라고 이제 이쪽 바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수분을 가지고 있는 에어가 이쪽으로 가면 얘는 이제 이쪽으로 통과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물방울이 조금씩 이게 이렇게 생겨요. 근데 물방울은 이제 물 입자, 물방울이 아니죠. 물 입자. 물도 입자 크기가 있어요. 1마이크로, 0.01마이크로 입자 크기가 있습니다. 저희. 그게 이제 모이면 물의 특징이 파티클은 모여도 그냥 잡혀 있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물은 흘러내리고 서로 뭉치잖아. 그럼 계속 잡으면 얘네들이 계속 뭉쳐. 그래서 뭉쳐서 물방울이 딱 돼가지고 똑 떨어져요. 여기에. 네. 그걸 코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건 이제 요렇게 갑니다. 한 컴프레셔만 해도 우리 저기 맞아요. 예, 크린 드라이어 열 빼는 게 보면은 따로 있죠. 예, 그 필터 앞에 있잖아요. 그게 코알레이션이에요. 요렇게 가는 코알레이션. 밑에 보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좋을까? 이거는 그냥 이 10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10을 알